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뎌냈으며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이 무섭다, 길이 위험하다, 낯선 곳이 두렵다. 그래서 집 안에 머뭅니다.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제가 10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조용히, 가장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손을 뻗고 매일 몸을 눕히고 매일 발을 딛는 그 익숙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욕실이었고 침실이었으며 부엌이었습니다. 낯선 거리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한 그 방 안에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침구, 오래된 전열기구,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 이것들은 한 번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밤 아주 조금씩 우리 몸의 회복력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자는 매트리스는 언제 바꾸셨습니까? 욕실 바닥에 깔린 매트는 미끄럽지 않습니까? 서랍 안에 넣어둔 약들의 유통기한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두었다고 하실 겁니다. 익숙하니까,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바꾸기 귀찮으니까.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젊은 시절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전쟁 후의 삶은 그랬습니다. 버리는 것은 죄처럼 느껴졌고 낡은 것도 고쳐 쓰는 것이 지혜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몸은 30세의 몸이 아닙니다. 30세에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자도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75세에는 그 낡은 매트리스가 매일 밤 척추를 조금씩 눌러댑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빼앗아 갑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흘려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의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은 환경 탓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70세 이후 집안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5가지 물건, 이것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몸 곁에 두고 살아온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치우는 일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가볍고 더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잘 늙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습관이었고 작은 환경이었으며 매일의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작은 선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비우는 것은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가볍게 하는 것은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70대 중반까지도 정정했고 동네 산책을 빠지지 않았으며 후배들에게도 늘 귀감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낮에도 자꾸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라고 했습니다.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딸이 집을 방문했다가 침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트리스가 한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사용한 매트리스였습니다. 박 선생은 아직 쓸 수 있다, 바꾸기 아깝다고 했습니다. 딸이 새 매트리스로 교체해드렸고 2달 후 박 선생은 처음으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나이 탓으로 돌렸던 그 피로가 사실은 매트리스 탓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작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두고 있는 걸까라고 7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30대에는 어떤 자세로 자도 몸이 알아서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의 자세와 침구의 상태가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커집니다. 척추는 잠든 사이에도 쉬지 못하고 혈액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며 근육은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또 나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몸은 회복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낡고 꺼진 매트리스는 단순히 불편한 침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8시간 동안 척추를 비틀고 어깨를 짓누르고 고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인지 기능이 흐려지며 낮 동안의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나빠진다는 것은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낡은 물건이 연쇄적으로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조금씩 우리 몸을 배반하는 것. 가장 무서운 위험은 늘 그렇게 조용히 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매트리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운데가 꺼져 있지 않습니까? 옆면이 뭉개져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눌렀을 때 반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매트리스의 평균 수명은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것을 넘겼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끼는 것이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난 지금은 압니다. 아껴야 할 것과 제때 바꿔야 할 것은 다릅니다. 몸이 쉬는 자리만큼은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리고 잘 자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시절 제자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 선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명석하고 성실했으며 은퇴 후에도 꾸준히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며 74세까지도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그를 보며 저렇게 나이 드는 것이 진짜 멋진 노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그는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낡은 욕실 매트가 물기에 젖어 있었고 발을 한 발 내딛는 순간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은 더뎠고 그 후로 그는 혼자서는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연도 산책도 혼자 장을 보는 일도 그 한 번의 아침 이후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암도 아니었고 중풍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끄러진 것 뿐인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후로 오랫동안 그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냥 미끄러진 것 뿐인데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낙상은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낙상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욕실은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물기, 미끄러운 바닥, 좁은 공간, 잡을 것이 없는 벽, 이 모든 조건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욕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공간을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듭니다.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이 느려집니다. 균형을 잡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근력도 약해집니다. 30대에는 미끄러지더라도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는 그 0.3초의 반응 속도가 없습니다. 그 찰나의 차이가 고관절, 골절과 멀쩡함을 가릅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고관절, 골절을 겪은 70대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1년 이내에 다양한 합병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다고 보고합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삶의 궤도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십시오. 오래되어 미끄러워진 매트는 지금 당장 교체하십시오. 욕조 옆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욕실 바닥이 늘 젖어 있지 않도록 환기와 건조에 신경 쓰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독립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혼자 일어서고 혼자 씻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작은 것들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깊은 철학은 거창한 언어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를 깔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철학입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겠다는 철학, 남은 날들을 존엄하게 살아가겠다는 철학. 노년의 품위는 화려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그 능력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오늘 욕실 매트를 바꾼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짐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지나온 사람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도였습니다. 약이 하나 남아있으면 든든했고, 이불이 두꺼울수록 따뜻했으며, 오래된 물건도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을 통해 몸에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도 전쟁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 습관이 오히려 우리를 해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서랍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처방받았지만 다 먹지 못한 약, 어디선가 얻어온 영양제,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두통약과 소화제, 혹시 그것들을 아직 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 이웃에 살던 정여사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알뜰하게 사셨고 약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서랍에서 약을 꺼내 드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약이었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약은 성분이 변질되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몸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분은 한동안 자신이 약했던 것이 자신을 해칠 뻔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몸은 약에 대한 반응이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약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변질된 성분에 대한 반응도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고 약통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의 건강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꺼내 쓰시는 전기장판과 전기요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불씨라고 부릅니다. 전기장판은 따뜻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그 온기가 단순한 온도 이상의 위안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래된 전기장판, 선이 낡거나 열선이 한쪽으로 쏠린 전기장판은 자는 동안 좋은 화상을 일으킵니다. 좋은 화상은 뜨겁지 않아서 모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 깊은 곳까지 손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더 둔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오래된 전기장판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매년 겨울 꾸준히 발생하며 그 피해자의 상당수는 혼자 사시는 고령의 분들입니다. 자는 동안 일어나는 화재는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용한 지 5년이 넘은 전기장판은 지금 당장 교체를 고려하십시오. 선이 꺾이거나 눌린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들을 아직 곁에 두고 있습니까? 약 몇 알의 가격입니까? 새 전기장판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혹시
변화 자체가 불편하고 귀찮아서입니까? 저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 손이 가고 오래된 것에 정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그 익숙함이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집착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버릴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고 있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10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늦게 깨달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것이 모두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가장 자신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두꺼운 소미불을 좋아했습니다. 무겁고 묵직하게 몸을 누르는 그 느낌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두꺼운 이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불은 단순한 침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길 같은 것이었고 가난하고 고단했던 시절을 버티게 해준 온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래된 소미불을 아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신 것이라서 혹은 결혼할 때 장만한 것이라서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불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몸에 무겁고 두꺼운 소미불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입니다. 우선 무게의 문제입니다. 두꺼운 소미불은 가슴과 복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흉곽의 근육이 약해지고 호흡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 위에 무거운 이불까지 얹히면 자는 동안 호흡이 제한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밤새 산소 부족 상태에서 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있으며 몸이 무거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액순환의 문제도 있습니다. 무거운 이불은 특히 하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다리가 눌리고 발이 저리며 밤중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불의 무게가 혈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꺼운 소미불은 뒤척임을 어렵게 합니다. 수면 중에 자세를 바꾸는 것은 신체가 자연스럽게 압박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이불이 몸을 짓누르고 있으면 뒤척임이 줄어들고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져 혈액순환 장애와 근골격계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소미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솜이 뭉치고 그 안에 먼지와 진드기가 쌓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하려 해도 오래된 소미불 속의 진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밤새 그것을 덮고 자는 것은 알게 모르게 기관지를 자극하고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유 없이 아침마다 코가 막히거나 기침이 나온다면 이불을 의심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이불을 진정으로 필요해서 덮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되어서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 무게가 주는 묵직한 느낌,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리워서입니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밤은 특히 길고 외롭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주는 그 압박감이 어떤 위안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이 몸을 해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의 위안을 찾아야 합니다. 몸을 누르는 무게 대신 몸을 감싸는 따뜻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벼운 오리털 이불이나 기능성 이불로 바꾸십시오. 보온성은 유지하되 무게를 줄이는 것, 그것이 70세 이후의 수면에 필요한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볍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침이 달라진다는 것을,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잠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저는 9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이불을 바꿨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나서 처음 맞이한 아침, 저는 오랜만에 가볍게 눈을 떴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일찍 바꿀 걸. 왜 이렇게 오래 그 무게를 붙들고 있었을까라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몸에서 무게를 드러내면 삶도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불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물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미끄러운 욕실 매트, 유통기한 지난 약, 오래된 전기장판, 그리고 무겁고 두꺼운 솜이불. 겉으로 보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고작 이불 이야기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삶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것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은 그 작은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5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뒤에는 아깝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매트 뒤에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라는 안일함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뒤에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오래된 전기장판 뒤에는 귀찮다, 나중에 라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솜이불 뒤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무게로 채우려 했던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두려움, 불안, 미련, 외로움, 그것들이 물건의 형태를 빌려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치워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불안을 놓아야 지금 이 순간에 평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소유가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90세가 넘고 100세가 넘으면서 저는 정반대를 경험했습니다. 가질수록 무거워졌고 비울수록 가벼워졌습니다. 채울수록 불안했고 덜어낼수록 평온해졌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에서 왔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족자부, 지의조저, 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젊은 시절에는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몸으로 압니다.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만족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것들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집 안을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랍 하나만 열어보십시오. 약통의 유통기한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오. 욕실 매트를 한번 들어서 뒤집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저는 그것을 105년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가,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105년을 살아온 이 몸으로 아직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가능한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조금씩 비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미련을 비우고 두려움을 비우면서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를 치우는 것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집을 가볍게 하는 것은 삶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단단한 하루하루의 이어짐입니다.